네, 막바지 여름 연휴를 앞두고 시작된 환자 증가세가 여전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고 수도권 공동 대응반까지 꾸렸는데요. 5천 명이 넘는 환자가 나온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지금 뭐 하루에 1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 나흘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미 지금 지난 5월에 이태원 클럽 당시에 그런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자가 많이 나온 그 사건으로 규정을 해야 되겠죠. 네. 사건을 보면 신천지 대구교회가 5,214명이었고요. 이태원 클럽이 277명이었으니까 네네. 지금 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319명이니까 이미 넘었고요. 예. 이 319명은 지금 파악되는 신도의 절반도 검사가 안 된 상태에서 319명이 나온 거니까요. 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 보면 지난 8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연휴 전날이죠. 103명이 나온 이로 166명, 그리고 어제는 279명, 오늘은 이제 197명 이렇게 네네. 나왔죠. 서울 경기가 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당국에서는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제압을 하게 되면 뭐 큰 탈 없이 지나가겠지만 이것이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재유행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이게 상당히 그 지금 불안한 그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숫자는 방역 당국이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초반에 특히 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결과가 네.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행 초기 단계에 제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이미 5월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넘어섰고 신천지 때와도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 방역 당국에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2월 18일에 31번째 첫이자 신천지 사태의 첫 번째 환자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기까지 엿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에 환자가 나온 뒤에 나흘 만에 100명을 넘어섰고요. 예. 그 이제 그 100명을 넘어서서 이제 정점을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네네. 그게 빠르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그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대구는 사실은 이제 전 감염 규모 자체는 이것보다 지금 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보다는 클 게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단일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단일 집단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온 것이고 네. 뭐 처음에는 좀 미적거리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명단을 다 확보해서 각 네. 시도별로 다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역이라든가 역학조사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확진 환자 가운데 젊은 층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네네. 그때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 단일 집단이 아니고 소규모 산발 감염이 상당히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확진 환자의 3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입니다. 이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확진 환자들이 다 60, 70대거든요. 예. 그렇고 산발적인 것이 벌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적인 그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전광훈이라는 목사의 사실은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정치색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방역 당국의 그 뭐 조치를 이제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나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경우, 조금 전에 우리 그렇죠. 보도에서도 봤듯이 뭐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 않은 사람도 네네. 많고 또 허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위로 지금 꼽힐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 워낙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이제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병상 우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그 방역 당국에서 밝히기로는 뭐 서울시도 그렇고요. 일단 서울시의 이 병상 가동률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상 공동 대응 체계라는 걸 지난 5월쯤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1단계는 환자 발생이 50명 미만
때 그때는 이제 1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2단계가 이제 100명 미만 이런 텐데 그런데 이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3단계입니다. 우리 이제 확진자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통합 환자 분류반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병상을 같이 쓰거든요. 네. 지금 수도권에서 보면은 감염병 전담 병상, 이게 이제 치료를 하는 병상은 한 1,200여 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환자용 병상 1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한 200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이 추세가 가면 서울 수도권은 포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난 대구에서 있었던 것처럼 입원할 곳을 치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상태가 나빠지는 이런 네. 최악의 상황을 또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제가 합동으로 공동 이제 운영 방안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태릉선수촌이라든가 한전연수원이라든가 또 민간 호텔이나 이런 곳들을 이제 병원이나 그 치료센터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좀 충분히 확보할 필요는 있다.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치료 체계 자체는 가장 잘 돼 있는 곳이고 여유가 네네. 있는 곳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들이 얼마나 이제 고령층이 되고 또 그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이 발생하느냐 그 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그 교회에서 검사한 대상이 뭐 벌써 4천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 대상이고요. 예. 현재 그 사람들이 검사를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500여 명 정도는 그 소재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YTN이 보도한 것이 사실 정확하다면 명단이 지금 허위로 돼 있다는 허위 명단, 게. 누락 명단이 네네. 누락돼 있거나 허위로 돼 있다면 이것을 일일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대규모 감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각 지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307명이 이제 확진을 받았지만 네. 비수도권에 12명. 그러니까 대구, 충남, 경북, 대전, 강원까지 환자들이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2, 3차 감염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면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이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런 뭐 그 합숙도 하고요. 저희가 뭐 YTN에 네. 또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합숙도 하고 수시로 예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이게 접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주 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그 재개발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 일대 재개발이 발표되면서 저 교회가 철거되게 됐거든요. 아. 그런데 저 교회가 옮겨가려고 하는 곳과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네. 이제 교회가 이제 강제 철거가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저 교회에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합숙을 하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합숙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철거반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벽, 낮, 밤으로 해서 수시로 예배를 열었다는 겁니다. 수시로 예배를 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예. 강당 같은 데서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러면 뭐 간단히 말해서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들을 형성해 놓고 있었던 네네네. 것이고 그 사람들은 특히 전광훈 목사가 뭐 예배에서 수시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말을 들으면 뭐 감염에 걸리지 않는다라든가 뭐 우리가 듣기에는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네. 어떤 교인은 내가 그 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전광훈 목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그 집단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죠. 사실 뭐 전광훈 목사는 그 이전에도 이런 그 좀 정치색이 강한 그런 집회를 많이 열기도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번 그 집단 감염의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이 되면서 검찰도 지금 뭐 보석을 취소해달라 이런 그 네.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내일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감염병 위반 혐의로 고발도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같이 고발을 했죠. 예.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네. 굉장한 혐의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것에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훨씬 더 그 질이 나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나중에 이게 확진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확진된 사람들의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검사비, 사회적 비용까지 다 포함되면 천문학적 숫자의 구상권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서울의 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 그 양상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네.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 양평군의 한 마을에서 이 복다림 행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이 좀 많이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또 이걸 역추적을 해 가봤더니 서울의 또 한 업체와도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양평군의 서정면이 있고 이제 직접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곳은 명달리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옛부터 청정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요양원도 많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와서 요양을 하는 그런 예. 동네, 그리고 상당히 그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그 이른바 이제 상당히 깨끗한 그런 동네였는데 네. 복다림 행사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서울에서 온 80대 노인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의 일가족이 확진을 받았고요. 그분의 며느리가 강남에 있는 골드 트레인이라는 금과 관련된 업체. 네네. 여기서도 지금 환자가 23명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직원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감염이 된 그 80대 노인이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 왜냐하면 그 행사에는 마을 주민 외에 외부에서 참석한 사람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네. 심지어 그 80대 노인은 이 잔치가 있기 전날 마을 주민 두 분과 술을 한잔 했는데 그 두 분도 감염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분이 이제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골드 트레인이라는 회사와 연관이 되면서 예. 전체적으로 확진자는 58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상당히 이제 뭐 여기저기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뭐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 또 임시 공휴일이어서 네. 여행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주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 21만 명 정도가 찾았다고, 오늘까지 네네. 연휴니까 오늘 이제 돌아가실 텐데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그 확진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청정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네. 그 8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그 30대 남성과 자녀, 그리고 네. 이제 충주에 사는 부모님이 이제 여행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행을 왔다가 서울로 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주도에 있었던 12일에 이미 이 남자가 발열 증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상당히 비상이 걸렸고, 네. 이 일가족이 제주도 내에서 뭐 관광지나 음식점, 숙소에서 11곳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관광이라는 게 이제 여러 곳을 구경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금 방역이나 이제 그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확진 환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큰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곳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 있든 간에 개인 위생 그리고 방역에 철저하게 좀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